이르면 9월에서 10월 상장이 가능할 줄 알았던 IPO 되어 LG 에너지 솔루션의 연내 상장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전기차 쉐보레 볼트 EV 리콜 결정 때문인데요. GM 측이 배터리를 납품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리콜로 발생한 비용 일부를 분담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배상금 부담이 커진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심사기간 연장을 신청했어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9월에 무려 18개 기업이 일반 청약을 준비 중이거든요. 맞아요. 월별로 비교했을 때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기업이 이번 달에 청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5개 기업은 바로 추석 연휴 직전에 찾아온대요. 어떤 기업들이 9월 셋째 주에 IPO 공모를 진행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9월 초에 예정되어 있던 차백신 연구소의 상장도 10월로 연기되었는데요. 하반기 IPO 대여로 꼽히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요즘 대여보다 핫하다는 스펙주들의 상장이 9월에 줄지어 예정돼 있습니다. 네, YM텍, SK리츠를 시작으로 리파인, CU테크, K카 등 다양한 기업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상장 예정인 기업들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금융에서 국내 증시를 누르고 왼쪽에서 IPO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종목과 일정, 주관사, 기업 정보 등을 한 번에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승희님, 추석 연휴 직전에 상장한다는 5개 기업은 어디인가요? 바이오플러스, 신한, 제8호 스펙, 실리콘투, S&D, 프롬바이오입니다. 모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고 9월 셋째 주인 9월 13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개인 청약을 진행합니다. 다섯 개 기업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월 13일에서 14일에 개인 청약을 받는 바이오플러스는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바이오 제품 전문 기업입니다. 히알루론산 필러, 유착방지제, 관절 조직 수복제 등 고분자 생체 재료를 기반으로 의료기기와 바이오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단어들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유착 방지제는 수술 후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조직끼리 서로 달라붙는 현상을 방지하는 의료기기이고, 관절 조직 수복제는 관절의 마찰을 줄이고 관절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근데 가장 주력으로 미는 제품은 히알루론산 필러로 바이오플러스 전체 매출액에서 이 필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99.84%, 2019년 95.87%였다고 합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84.3%로 유착 방지제와 코스메틱 등 다른 제품의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단일 품목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점은 약점이지만 미용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필러가 주요 제품이면 수요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영업이익률 50%를 기록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79% 수준의 고성장을 이어오고 있어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다이어트 주사제 등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요. 중국 하이난에 합자법인을 설립해 현재 연구소 및 생산기지, 의료기관 등 미용 성형 복합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은 물론 홍콩, 동남아시아 등 해외 매출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이오플러스의 주당 공모가 희망 범위는 28,500원에서 31,500원이고 공모 금액은 399억 원입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140만 주, 이 중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35만 주에서 42만 주입니다. 주관사는 키움증권입니다. 마찬가지로 9월 13일에서 14일에 개인 청약을 진행하는 신한 제8호 스펙에 대해 알아볼게요. 스펙은 비상장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쉽게 말하면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좋은 기업과 합병할 경우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스펙 투자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스펙 IPO 청약 경쟁률이 평균 169.4대 1로 작년에 2.82대 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경쟁률이 크게 높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상장 후 3년 안에 합병할 회사를 찾아야 하는데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스펙의 합병 성공률이 63.9%라고 하던데요. 만약 합병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상장 후 3년 안에 합병할 회사를 찾지 못하면 공모가의 0.8에서 1% 수준의 이자를 더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상장 폐지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펙은 공모주 가격이 2,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신한 제8호 스펙은 9월 13일에서 14일 공모 청약을 받고요. 공모 금액은 125억입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625만 주며 이 중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156만 2,500주에서 187만 5천 주입니다.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바이오 플러스와 신한 제8호 스펙 다음이죠. 9월 14일에서 15일에 개인 청약을 받는 실리콘2는 K뷰티 이커머스 플랫폼 전문 기업인데요. 국내 최대 해외 직배송 역직구몰 스타일코리안닷컴을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 K뷰티 제품을 판매하고 있죠. 오, 요즘 전 세계적으로 K뷰티 인기가 많잖아요. 잘 돼서 상장까지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K뷰티 열풍 덕에 실리콘2 실적이 급성장 중인데요. 지난해 99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1,3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월마트와 캐나다 아이허브, 일본 라쿠텐 등 해외 1000여 개 유통업체에 한국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고 향후 베트남, 미주, 중동 사업 확장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점차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류와 렌즈, 네일, 액세서리 등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요. 성장세가 아주 무섭네요. 14일 청약을 받는 실리콘2의 희망 공모가 범위는 23,800원에서 27,200원이며 총 공모 주식수는 165만 4천주입니다. 이 중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41만 3,500주에서 49만 6,200주이며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입니다. 다음은 삼양식품의 인기 제품이죠.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제조하는 S&D도 실리콘2처럼 9월 14일에서 15일 청약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라면 판매가 급증하면서 S&D의 영업이익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375억 원의 매출과 4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2019년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63억 원과 64억 원, 2020년엔 565억 원과 9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 134억 원에 영업이익 23억 원을 기록했죠.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불닭볶음면과 삼양라면에 들어가는 분말 및 액상 소스가 주력 제품이다 보니 주요 매출처인 삼양식품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S&D는 상장 이후 일반 기능식품 완제품 생산과 건강기능식품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삼양식품 외에도 농심, CJ, 풀무원 등 다른 식품업체에도 상품을 납품하면서 위험 요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S&D의 희망 공모가는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사이이며 총 공모 주식수는 102만 3천 주입니다. 이 중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만 5,750주에서 30만 6,900주이고 주관사는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이제 마지막 타자네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프롬바이오도 같은 기간인 9월 14일에서 15일 청약을 받습니다. 프롬바이오는 관절영양제 보스웰리아, 수면보조제 락티온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업체인데요. 지난해 매출은 1,080억 원, 영업이익은 2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75%, 영업이익은 290%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맞아요. 또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의 70% 이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IPO를 앞둔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메스틱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치약, 마스크팩 등의 제품 라인을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는 기초 화장품 라인을 추가하고 고급 원료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상품을 다양화하여 화장품 관련 사업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프롬바이오의 희망 공모가는 2만 1,500원에서 2만 4,500원이고 총 공모 주식 수는 300만 주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75만 주에서 90만 주입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이오 플러스는 키움증권, 신한 제8호 스펙은 신한금융투자, 실리콘2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S&D는 유진투자증권, 프롬바이오는 NH투자증권에서 상장을 주관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도 겹치는 증권사가 없는데요. 여기서 계좌 개설할 때 20일 제한이 발생하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고 나머지 증권사들은 모두 계좌 개설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9월 셋째 주에 청약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이 여러 개라면 먼저 계좌 개설 제한이 있는 증권사부터 계좌를 만드시고 그 다음 계좌 개설 제한이 없는 증권사를 만드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 방법이 있잖아요. 신한금융투자나 미래에셋증권은 신한솔을 활용하면 우회해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NH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로 우회해서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카카오뱅크로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신한솔로는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총 10개의 증권사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신한솔이나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으시면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9월에는 셋째 주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에도 IPO 공모가 많이 열리거든요. 9월에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 중에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많은 IPO를 맡았는데요. 삼성증권은 SK리츠, 현대중공업, 실리콘투,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 등을 맡았고, 미래에셋증권도 에이비온, 현대중공업, 실리콘투, 아스플로 등을 진행하죠. 그리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K카, 카카오페이 같은 기업들의 상장 일정도 있으니까 일정이 안 겹치도록 잘 확인해 보셔야겠죠? 지금까지 9월 셋째 주에 IPO가 진행되는 공모주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월에 역대급으로 많은 공모주가 온다고 했죠? 9월 말에는 셋째 주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IPO 공모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분들은 꼭 IPO 일정과 주간사 체크하셔서 놓치는 일 없이 원하시는 공모주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경제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더 부자 되세요.